얇은 두께 옆돌리기 직접 보죠. 네, 첫 공부터 아주 깔끔하게 잡아냈습니다. 부드러운 터치로 얇은 두께를 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좌우 회전 쓰지 않고 네, 그 대신 이제 당점을 좀 올리면서 짧게 아주 가볍게 쳐주면 훨씬 더 짧게 나오는 효과가 나옵니다. 첫 공격에서 득점 성공한 루피체넷. 다시 한번 옆돌리기 배치인데요. 이번에도 역시 좀 얇은 두께로 나가야 되겠죠. 조금 전 공보다는 예민함이 좀 덜해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편해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분리를 잘 시켜야 됩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득점 흰공 코너 이상적으로 갔는데요. 이 정도면 이적구가 잘 맞은 건가요? 좀 그렇죠. 잘 네. 맞은 거군요. 저기서 이제 조금 더 떠 있으면 훨씬 더 이제 빅볼이 되면서 좋은 배치겠지만 저 정도까지 쿠션에 딱 붙어 있는 루피체넷. 하지만 샷하는데 큰 문제 없었고. 네. 오, 이야, 좋습니다. 네. 올라오면서 들어갔네요. 워낙 힘이 빠진 채로 내려갔기 때문에 빠질 틈이 거의 없었어요. 이어지는 공격, 되돌리기. 아, 이거 틈이. 오. 야, 워낙 작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글로 빠지려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공 하나만 지나갈 수 있으면 빠지는 코스는 실제로 가능하죠. 대회전으로 갑니다. 뒤돌리기. 박인수 선수, 자, 8강 첫 득점. 자, 이제 원년부터 시작한 선수들이 대부분 뱅크샷 비율을 좀 높여가는 추세인데 박인수 선수는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좋습니다. 첫 시즌 18.1, 두 번째 시즌 17.4, 세 번째 18.8. 지난 시즌이 23.4였고 이번 시즌도 18.8%긴 하지만 중요할 땐 언제든 해결할 능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2점짜리로 욕심부리기보다는 일목적고 컨트롤을 통해서 포지션 플레이를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렸던 것 같은데 남자 선수들 대부분 25% 안쪽이면 괜찮아요. 자, 회전이 많이 실린 것 긴가요? 같은데요. 들어가나요? 네, 아, 길었습니다. 끌긴 했습니다만 회전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끄는 걸 조절하면서 회전 양까지 조절이 필요했던 공이었네요. 그렇죠. 지금 거의 회전이 맥시멈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 회전으로 맞추려면 끌림이 좀 더 발생을 했어야 되죠. 대회전 네, 길게. 코스가 좋습니다. 네. 잘 들어갔고. 무리 없는 부드러운 샷을 통해서도 이 정도의 비거리를 충분히 만들어내고 있는 루피체네 선수. 뒤로 돌려치기인가요? 네. 넣어치기인가요? 뒤돌리기죠. 네. 지금 자세를 잡았다 풀렀어요. 네. 지금 시간이 없는데 바로 반대편으로 크게 한번 돌려봤습니다. 워낙 얇게 맞았네요. 네. 네. 들여봤다가 이제 자신이 없다 보니까 자세를 바꾼 거죠. 네.
처음 자세를 잡을 때는 이걸 키스를 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엎드려 보니까 키스가 안 빠질 것 같았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끌었다 놔야 되는 그런 공간이었기 때문에 짧아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완뱅크 걸어치기. 자, 부드럽게 가겠죠. 부드럽게. 좋습니다. 네, 이번엔 뱅크샷 부드럽게 2이닝 연속해서 뱅크샷 성공합니다. 앞서 이제 뱅크샷 득점 비율로 박인수 선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뱅크샷을 잘 못 치는 선수라거나 뭐 뱅크샷에 대한 욕심이 없는 선수는 아닌 게 제가 아직도 기억하기로 박인수 선수가 자, 아래쪽까지 복선으로. 올라오면 벗어나나요? 들어가나요? 야. 오, 아슬아슬하게 들어갔습니다. 워낙 내공의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네. 내려오면서 이제 회전이 다 풀리면서 진행이 됐죠. 자칫 내려오는 각도를 보면 퍼쿠션에서 이제 빠져나갈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렇죠. 그래도 득점이 됩니다. 아, 박인수 선수를 아주 열렬하게 응원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목에다 걸고 예, 문구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박인수 선수의 열성 팬들. 자, 이제 붙어있는 공철인데요. 굉장히 두께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아, 시간이 자, 지금 너무 집중을 파울이에요. 했나요? 네. 예. 자칫 선수들이 이제 신경을 쓰면서 플레이를 하긴 합니다만 네. 집중도가 저렇게 높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 네. 지금 스코어보드 상에 빨간 바가 다 사라진 상황에서 샷이 나갔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샷하기 전에 이제 점수판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네. 보통은 선수들이 타임 파울을 해도 뭐 삑 하자마자 나가거나 삑하고 조금 있다 나갔는데 지금은 굉장히 넉넉하게 타임 파울이 나왔습니다. 타임아웃을 하게 되면 공을 재배치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파울이 있는데 공을 재배치하는 유일한 파울이고 초구 포메이션 중에 공격자의 공이 가운데로 가는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는 이렇게 했을 때 어느 공을 쳐야 된다 심판이 얘기를 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부터는 심판이 다음 공을 치는 선수에게 당신의 공격구는 뭡니다. 어떤 공을 쳐야 됩니다라는 걸 이제는 알려주죠. 프로와 이제 룰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프로에 입문하기 전에 이제 룰이 저렇게 시간 파울에 대한 룰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무의식 중에 지금 센터 스팟 쪽 그쪽에서 당연히 내공이겠거니 하고 샷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네, 그랬을 경우 이제 파울이 또 연속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 5구 파울인데 네, 그리고 이제 이 PBA 초구는 항상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내공의 위치를 아예 가운데 4, 5, 6번 위치에 5번 위치로 갖다 놓으면 네, 훨씬 더 다음 공이 어드밴티지가 생기면서 득점 확률이 높은 거죠. 네. 타임 파울은 참 치명적이에요. 루피체네 선수가 상대방의 실수 속에서 득점 기회를 잡아냈고 뱅크샷 옆으로 벗어나나요? 넘치네요. 네. 아, 자, 체넨 루피 선수가 32강 64강에서 32강 조재호 64강 김현석 선수와 대결을 펼쳤는데 네, 이때는 장타율이 무려 17.4% 16.7% 이렇게 나왔던 선수거든요. 쳤다 하면 5점짜리 이상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 연속 득점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박인수 선수의 득점 찬스. 짧게 보면서 진행 좋아요. 네. 비껴치기 성공. 지난 대회 이번 대회 워낙 감이 좋은 얹어서 회전을 좀 빼면서 들어갑니다. 자, 코너로 좋습니다. 네. 와, 감각 좋습니다.
박인수 선수를 응원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들 저렇게 비슷하게 휴대전화로 똑같은 방식으로 문구도 비슷하고. 네. 8강전 앞선 두 경기에서 대한민국 선수들이 다 탈락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웬만하면 아마 관중 여러분들도 박인수 선수를 응원하는 그런 분위기 같아요. 네. 옆돌리기. 이거 키스가 안 났고, 야, 이러면 들어가죠. 저는 성공했습니다. 두께에서 조금 실수가 나온 줄 알았는데 네. 제가 잘못 봤군요. 네. 키스가 나지 않을 만한 가장 두꺼운 두께를 선택을 했어요. 네. 확실하게 차이를 내기보다는 불안해 보이지만 알고 있는 네. 그 두께를 선택을 한 거군요. 기울기가 굉장히 심했기 박인수 선수의 모습. 이게 저렇게 키스가 빠지네요. 네. 아래쪽까지 좋습니다. 네. 지금 4연속 공타였네요. 체네 선수 4연속 공타 중에 걸어서 역회전 걸어서 뒤로 돌려치기. 네. 여기서 또 행운이 좀 따라준 거예요. 예. 저 정도는 선수들도 어느 정도는 그냥 운에 맡기면서 치지 않나요? 네. 가볍게 손을 들어서. 뒤돌리기. 오랫동안 굶주렸던 만큼 이번에 잔뜩 배가 터질 만큼 많은 득점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 경기 중에 이렇게 경기력이 잘 안 나오다가도 어느 한 지점 공 하나에 따라서 좋아지기도 하고 네. 또 좋다가도 또 그 공 하나 때문에 나빠지기도 하는 게 당구 경기인데, 자 일단은 3점이 처음 나왔죠. 네. 흰공 비껴치기로 가는 루피체넷. 자, 이번엔 넘어가지 네.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들어오면서 득점은 4점으로 3번 연속 공격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9대9. 당구 선수 치고는 굉장히 체구가 좀 큰 편인데요. 그렇죠. 제네 선수가. 레펜스 선수와 비슷하게 키도 크고 네. 체격도 좋은데, 레펜스 선수보다는 네. 조금 살집도 좀 있고 체격이 훨씬 좋죠. 그런데 스타일은 꼼꼼하게. 네. 자 뒤쪽. 오후. 네, 들어가면서 자, 발군의 장타력을 자랑하는 선수들하고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1세트에서 5점짜리 장타 만들어냅니다. 횡단인가요? 강하게 와, 저 틈으로. 아래쪽 쳐지면서 들어갑니다. 오우, 네. 네. 단에 먼저 안 맞았으면 굉장히 좀 위험했는데 정확하게 코스를 만들어냈네요. 단점이 살짝 올라갔기 때문에 네. 네, 횡단이 되면서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갈 것 같은데, 자, 키스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오, 이것도 또 행운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공이 네, 충분합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11이닝 첫 공격이었던 원뱅크 걸어치기도 약간의 운이 따라줘서 들어갔고, 이번 공격도 키스의 위험이 아주 의도대로 빠지진 않았지만 들어갔습니다. 그 체네 선수가 경기 초반에 연속 득점이 안 나오고 조금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 때, 박인수 선수가 5이닝을 계속 득점을 했습니다만
연속 득점을 계속 만들질 못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뱅크샷이 2번이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거 감안해도 득점이 좀 원활하게 안 나온 게 지금 상당히 가슴 아픈 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예 길게 와. 최고로 한번 뽑아냈는데 그래도 아울까요? 약간은 좀 짧아 보입니다. 이거 안 들어가면 공이 조금 모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실점이에요. 네. 최대치로 치면 아울 거다라는 판단에 최대한 길게 보내봤던 체넷 선수의 공격 실패하면서 15점까지 석점 남았습니다. 아, 뱅크샷이 아닌 횡단으로. 횡단으로 갑니다. 네. 약간 두께를 쓰면서 자 횡단으로 가겠죠. 상당회전 내려갑니다. 여기에서 좋아요. 네. 넘어가지 않고 잘 들어오면서 자 득점 됐고 일목적고였던 노란 공 장쿠션에서 적당히 떨어진 채 계속 이동합니다. 저런 횡단은 쳐보면 상당히 조금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이에요. 오히려 이목적고가 일목적고보다 더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네, 저런 공이 맞으면 참 기분이 좋죠. 자, 비껴치기 이용합니다. 걸어치기로 안 가고 비껴치기로. 네, 비껴치기. 아, 지금도 일목적고 참 잘 맞았네요. 들어오면서 한 점 차. 내공과 일목적고의 기울기가 살짝 있기 때문에 저 공을 걸면 대부분 짧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이제 비껴치기면 거의 90% 이상의 확률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옆돌리기로 갑니다. 오늘 박인수 선수 옆돌리기 한 번 시도해서 한 번 성공했습니다. 노란 공의 위치가 나쁘지 않은데요. 이거 넘쳐서 자, 이거 돌면 돼요. 돌면 되죠. 네. 아, 박인수 선수는 다 계획이 있었군요. 양방향으로 친 걸까요? 양방향으로 만든 걸까요? 지금은 뭐 설령 조금 길더라도 저렇게 이제 돌아도 맞는다라는 그런 라인들이 있어요. 근데 네. 약간 민감한 코너 쪽에 있는 라인들은 양방향으로 보는 건 좀 위험 부담이 좀 있어요. 네. 될 수 있으면 한 방향으로 보되 지금 같은 공은 거의 미세한 차이로 빠져도 맞기 때문에 이제 미세한 차이로 빠졌을 때 코너웍 쪽으로 들어가면 그건 좀 불편한 공이에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공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네, 비껴치기 형태로 가죠. 연속 득점하면서 공격 템포를 굉장히 높여 나가고 있는 박인수 선수. 내려와서 단 한 번 더 맞고 쭉 내려가네요. 아하. 좀 퍼지는데요. 예. 중요한 순간에서 성공해야 했던 공을 놓칩니다. 어느 부분에서 놓친 게 있는 건가요? 지금 공은? 지금은 회전을 좀 너무 짧을 걸 대비해서 좀 회전을 좀 빼준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러면서 루피체네 선수에게 공이 갔고 석점만 치면 네. 세트를 마무리할 수 있죠. 너무- 이번 공 성공. 너무 좋은 공이 갔어요. 네. (1세트) 초중반까지는 두 선수가 같이 조금 어려움을 겪다가 후반 들어오면서 또 같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자, 횡단샷인데요. 키스를 내지 않기 위한 고민이 좀 되고 있습니다. 아예 길게 보는군요. 비껴치기로요. 네. 횡단으로 내리질 않고 자, 이 공이 단쿠션 중앙으로 이 공을 이렇게 정확하게 자, 맞추네요. 네. 자, 저 공은 거의 80-90%의 선수들이 횡단을 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군요. 횡단이 아마 지금
비껴치기 횡단을 쳤을 경우에 하얀 공이 빨간 공 쪽으로 키스가 조금 애매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향을 좀 달리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두 선수가 1, 2점씩 남은 이런 상황에서 편안하게 친다는 게 참 네. 대단하네요. 근데 저런 공이 바로 이제 수준을 말해주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트 포인트. 1세트는 이거 도는 느낌인데요. 넘치죠? 넘쳤어요. 아하. 자, 완투가 워낙 코너였기 때문에 좀 민감하긴 했는데 예. 실수가 나옵니다. 13점에서 14점으로 가는 어려움은 정말 수준 높게 잘 해결을 했는데 이 공을 놓치네요. 네. 이래서 코너는 늘 위험지대네요. 입틀막인데요. 입을 틀어막지 못합니다. 박인수 선수 횡단으로 가죠. 더블 쿠션으로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더블로 직접 봤어요. 여기서 잘 놓치지 쳤어요. 않습니다. 예. 네. 자, 다음 공의 배치도 나쁘진 않은데요. 지금 박인수 선수도 불안함이 있으면 그냥 횡단으로 다다다닥 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목적구가 딱 적당히 떠 있기 때문에 타켓이 굉장히 컸단 말이죠. 네. 네, 판단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더블 쿠션으로 쳤을 경우에 이제 다음 공이 또 포지션까지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아주 좋은 플레이였네요. 박인수 선수도 지금 코너가 가까운 공인데요. 옆돌리. 네, 지금 노란 공 비껴치기도 나쁘지 않고 자, 가까운 공을 컨트롤하겠다라는 느낌이죠. 이 이거 공도 조금 돌 수 넘었어요. 있잖아요. 많이 넘었어요. 이거 앞에서 상대 선수가 한 실수를 똑같이 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갈 줄 알았으면 예. 방향을 바꾸는 게 나을 뻔했는데 난 달라라는 생각으로 쳤나요? 자, 하지만 모두가 같은 경험을 하게 되네요. 제넷 선수 대회전으로 갑니다. 루피체네 선수 오늘 대회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키스는 전혀 걱정 없고 네. 자, 무리 없이 득점이 되죠. 이대로 쭉쭉 내려와서 힘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참 네. 박인 선수는 좀 아쉽네요. 그렇죠. 네. 굉장히 타이트한 경기를 펼쳐왔던 박인수 선수와 루피체네 선수 1세트부터 에너지도 집중력도 상당히 고갈될 수밖에 없는 경기를 펼쳤지만 누군가는 승자가 되고 누군가는 패자가 되죠. 루피체네 선수가 이 대회전 성공하면서 1세트를 가져갑니다.